윤서쌤이에요. 오늘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선생님이 정말 귀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현재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 1인자 최주영 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인자라고 너무 띄워주셨는데 사실 1인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대치동에서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치 아이디 최주영 소장입니다. 상위권을 위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오늘 좋은 기회, 좋은 분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9월 모의고사 직전이다 보니까 우선 2026년 평가원 출제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6월 모의고사를 포함한 상반기 시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출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국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이제 3모, 뭐 그다음에 5모, 6모 다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보가 좀 짧아지고 정보가 좀 명시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게 국어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문학만큼은 좀 까다로웠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킬러보다는 준 킬러에 좀 힘을 쓴 느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국어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수학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즉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를 한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눈에 띄고 즉 확률과 통계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수학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좀 준킬러 파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킬러보다는 준킬러 이런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뭐 좀 이슈였잖아요. 사실 영어가 원래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7, 8% 정도는 1등급을 줘야 되는데 수능에서 뭐 4% 안짝으로 줬죠.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6월고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6모 자체는 상당히 수능만큼이나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는 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국어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물불불이 국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6모가 좀 쉬웠다라고 한다면은 9모가 좀 불이고 수능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어 같은 경우는 올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좀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또 절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별력을 주기 어렵고 그럼 결국 그 변별력은 국어에서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국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세기말 우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 재수생과 삼수생들이 혹은 N수생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국어는 확실히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2점 정도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나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폭이 클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2등급 받기는 원점수 자체는 쉬울 수 있으나 좀 준킬러가 매우 강화된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수학 자체는 상위권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영어 채널이니까 네. 아마 수능에서 혹은 구모에서는 한 5에서 7% 정도의 1등급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6모도 이제 뭐 4% 1등급, 9모도 4% 1등급이면 지금 평가원 테러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9모는 한 1등급이 5%에서 7%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요 구모 아마 고3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고1 이하 뭐 지금 잘하는 학생도 많잖아요. 구모 볼 때. 네. 네, 실제 잘하는 학생도 많아서 이제 고3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3한테 구모는 정말 큰 의미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뭐 고대 같은 경우는 4, 8,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이과는 2합 5에 영어 3,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2합 5에 2합 4에 영어 3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전략을 짤 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로미터로 좀 삼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시 파이터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등급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수시 원서 같은 경우도 뭐 등급이 중요하지만은 정시에서만큼은 사실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5% 2등급이냐 아니면 11% 2등급이냐 요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개를 합친 거에 나누기 2, 요 합산이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285 이상이라고 한다면 뭐 스카이를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구모를 가지고 내가 수능으로는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좀 세워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구모를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도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모에 비해서 9모로 확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집단이 변화한 거예요. 막 지금 삼수생, 반수생 다 9모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모보다 좀 더
상향 평준화된 약간 그런 던전에서 싸운다라는 느낌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모가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구모 점수가 좀 진짜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올해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변화나 트렌드를 3가지만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뭐 대학별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2025 입시에서 의대 지원이 됐다가 2026 입시에 다시 철회됐죠. 그러다 2027 입시에서 지역의사제라는 판도가 들어왔는데 이 판도가 어떤 변화를 줄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나 스카이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사제 즉 의대 지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포인트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포인트인데 확통론, 사탐론 같은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과더라도 이제 사실은 수능 성적표만 봐서는 이 친구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 이과도 워낙 확통론, 사탐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대학이 수능 최저를 뭘 요구하고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서울대 직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와 그 다음에 과탐 2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내가 확통론 사탐을 하지 않았다면 특히나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로 요구하거나 혹은 과탐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생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서 각 대학별로 서류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생기부에 있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내신이 수학이다. 그러면 통계학과가 유리하고요. 내가 강한 내신이 영어다. 그럼 영어 영문학과가 유리하다라는 단순한 접근이 오히려 더 유효할 수 있고요. 서성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학종에서도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도 가능할 정도 폭이 넓습니다. 대신에 내가 타겟팅하는 대학교가 건동홍수 혹은 국숭 라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기부에 적힌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기부에 적힌 단어가 중요한 대학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굉장히 이 지역에서 좀 오래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입시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모를 망하면 수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버린다인데 사실은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모를 망하면 수시를 쓰면서 정시를 포기한다가 아니라 구모를 망하면은 최저 때문에도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내신 안 좋으면 무조건 정시. 이런 것도 좀 틀립니다. 정시 올인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나빠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나쁘다. 고로 정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요거는 요 채널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좀 생각되는 말씀인데 영어를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좀 억울하시죠. 아 진짜 맨날 수학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영어가 요새는 사실은 수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쌍두마차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뭐 자강도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대충 해야지라고 하는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데 그 가성비마저 놓치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영어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내려올수록 수학 한 문제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한 문제 더 맞출 시간에 영어 등급 하나 올리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영어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영어 열심히 하자. 수많은 학생들 컨설팅 해보셨을 텐데 결국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꽤 많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방이 아니라 저점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한 몇 점 받아야 될지를 목표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내가 이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즉 저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전 조건을 만드는데 사실 저는 영어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점심 먹고 푸는 영어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푸는 영어 모의고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때 풀어봐야 돼요. 네, 졸릴 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 영어 듣기 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고1, 2때. 그럼 고3 때까지 끝까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간과를 하는 거죠. 이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점수를 흘리지 않아요. 영어 듣기 다 맞고 쉬운 독해 다 맞으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 5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4등급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점수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영어 듣기를 하나 정도 틀린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한 놈만 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어를 예시로 들면은 보통 아이들이 빈순삽 많이 틀리잖아요. 뭐 요즘 뭐 함축 추론도 많이 틀리더만은 네, 근데 빈순삽에서 세 개 다 내가 극복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는 빈칸만
2주 정도는 순서만 이렇게 한눈만 패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멘탈. 네, 멘탈이 좋고 그다음에 공부를 생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별로 감정이 없어요. 그냥 내가 5등을 받았어요. 그냥 5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쵸. 데이터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르치다 보면은 멘탈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꾸 상상의 나래를 안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모가 이러니까 수능 때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수시를 어떻게 써야지라는 전략 자체는 좋은데 내가 구모가 이러니까는 내가 국어를 많이 못 봤어요. 수능 때도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에만 투자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구모를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평가원이 시행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잖아요. 그 11월 전에.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떤 약점을 알려주는지 매우 잘 알려준 처방전 혹은 엑스레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검사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피 검사를 했어요. 그럼 혈당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열받아 할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좀 미루지 마세요. 영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미루지 말고 영어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꼭 하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9월 모의고사에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